김치통에 시신 유기된 포천 소녀 사건의 충격적인 진상은 무엇일까요? 2018년 서모 씨와 최모 씨 부부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미 두 아들이 있었던 이들은 딸의 출생 신고를 포천에 거주하는 서 씨의 친척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정상적인 직업이 없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를 일삼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10건의 사기 전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국가 예방접종 18회 중 단 3회만 접종했습니다. 딸이 아프다고 울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9년 최 씨는 사기 혐의로 수감되었고 서 씨가 아이를 돌보게 되면서 비극은 심화되었습니다. 서 씨는 15개월 된 딸을 집에 혼자 두고 몇 시간씩 외출하곤 했습니다. 방치된 딸은 발달이 지연되고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습니다. 딸이 열과 구토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 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결국 딸은 2020년 평택의 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 씨는 딸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안에 두었다가 나중에 부천에 있는 친정집으로 옮겼습니다. 출소한 최 씨는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여러 장소로 옮겼습니다. 서 씨의 삼촌집과 아버지집 보일러실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 씨의 주거지 옥상에 유기되었습니다. 시신은 여러 겹의 비닐과 수건으로 쌓여 있어 삼촌과 아버지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부는 딸이 사망한 후에도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서 씨는 1년 넘게 330만 원의 양육수당을 부정하게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고 이혼 후 재혼한 서 씨는 그 돈을 최 씨에게 넘겼습니다. 최 씨도 계속해서 300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조사 과정에서 5살이 되었어야 할 한 아동의 기록이 없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15개월의 나이에 사망했지만 살아있었다면 5살이 되었을 아이였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포천시는 아동의 건강검진 기록과 어린이집 등록이 없는 점을 의심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의 친모인 서 씨는 아이를 지인 집에 맡겼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아이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포천시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는데 서 씨는 경찰이 올 것을 알자 중고마켓에서 아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의 존재를 추궁당한 서 씨는 한 남자아이를 데려왔지만 그 아이는 5살도 되지 않은 남자아이였습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아동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프로파일러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서 씨는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일삼던 친모는 경찰의 압박에 의해 김치통 안에 숨겨진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어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어려웠으며 머리뼈에 구멍이 난 상태였습니다. 국과수의 부검이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 씨와 최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 유기, 사회보장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바로 위 오빠가 생후 100일 만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추가 증거가 없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체포 이후에도 안타까운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동에게 분홍색 옷을 준비했으나 시신이 너무 부패되어 수의조차 입힐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했으며 결국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척 중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딸을 학대한 적이 없으며 시신을 유기한 이유는 의심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성의 기미 없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까지 했습니다. 결국 서 씨는 징역 8년 6개월, 최 씨는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